사람들은 잘 안 되거든요. 전 재산을 사실 다 날리는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멘탈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공황장애가 뭔지 사람들이 저한테 정신과 의사니까 많이 물어보잖아요. 공황장애 별거 없어요. 주식하다 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주식하다가 반토막 한번 맞아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눈이 앞이 안 보이고 막 식은땀 흐르고 일상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공황장애가 계속 쌓이다 보면 우울증이 오죠. 전 재산을 날렸는데 어떻게 사람이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강한 멘탈을 가지고서라도 이렇게 몇 억 날려보면은 우울증이 오는 게 당연해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빨리 여기서 회복을 하느냐, 얼마나 빨리 이 구덩이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어떤 늪에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2년 걸렸거든요. 근데 저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게 너무 늦었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데, 투자라는 거는 사실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거든요. 이 욕망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욕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투자라는 거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자신의 욕망 앞에서 제일 순수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일 나이브하게 본질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결국 나의 욕망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다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초보자들은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내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 부족한 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내가 솔직히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걸 순수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투자의 실패에서 훨씬 빠져나오기 쉽다고 생각하고 빨리 조금씩 성숙해진 투자자로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투자에 있어서 성숙과 발전이란 인간적인 성숙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선은 그러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쉽지는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한다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실제적인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우선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려면 그에 앞서서 내가 어떤 소비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지금 어떤 걸 생산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가계부랑 일기를 써야 됩니다. 가계부랑 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경제적인 의미에서 어떤 소비자이고 어떤 생산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소비를 하는 방식을 알 수 있고, 내가 한꺼번에 뭐 차 같은 걸 명품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굉장히 좀 약간 절약하면서 아기자기한 걸 살면서 소확행을 누리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내 투자 애티튜드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계부랑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를 아는 첫걸음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장기 투자에 맞는가, 단기 투자에 맞는가, 안정형 주식에 맞는가, 아니면 가치 성장 주식에 맞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알려면은 저는 자신이 도파민형 투자자인가 세로토닌형 투자자인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 뭐냐면은 우리 뇌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고 활력을 주고 업되게 하는, 어떤 차로 따지면 기름 같은 호르몬이거든요. 우리가 도파민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활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세로토닌은 이 도파민을 좀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는 안심 호르몬, 안정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파민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업되고 굉장히 막 약간 인싸가 되는 거고, 세로토닌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도파민이 높아졌을 때 이걸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로토닌을 안심 호르몬, 우울증 치료 호르몬, 불안을 치료하는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식에 응용해 보자면, 도파민 투자자들은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급등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되게 가치 성장주, 고위험주, 옵션 하시는 분들, 이래서 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대 수익률이 100%, 20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주식만 골라서 사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도파민형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세로토닌형 투자자들은 적금형 투자자,
정말 안정적인 것만.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만 사서 나는 위험을 피하고 싶다. 모험을 하기 싫다. 이런 분들이 세로토닌형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자기 투자 성향이나 뭐 이거를 파악을 했어요. 네. 그럼 다음에는 그러면 투자 성향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만약에 그 도파민형이라 하면 그런 초위험 그 투자는 자제하고 그 우량주나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로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형 100%, 세로토닌형 100%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도파민형이 필요한 때도 있고 세로토닌형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작년 2020년 그 4월부터 그 12월까지는 정말 역대급 상승장이었잖아요. 1,400에서 출발해서 3,300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도파민형 투자자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게 7대3이냐 6대4의 어떤 비율이나 마블링이 중요한데 초보자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세로토닌 투자형이 8 이상이고 한 20%만 도파민형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투자에 대해서 몰라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되게 그런 오만함과 방심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기너스 럭이나 어떤 초심자의 행운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모르는 사람도 운으로서 수익을 크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박이나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초보자지만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읽지 않으면 절대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처음에 그렇게 투자를 하셔서 실패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저는 2016년까지는 정말 막가파형 그 투자자였어요. 도파민형도 아니고 불나방 투자자였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우리를 일반인들 개미라고 칭하잖아요. 우리는 개미도 아니에요. 불나방 아니면 하루살이형 투자자입니다. 내일이 없는 투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전 그때까지 되게 오만하고 뭐 되게 스스로에 대해서 나르시스틱하게 난 무조건 잘할 수 있어. 나는 일상에서도 뭐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했으니까 투자도 내가 공부 안 해도 잘할 거야. 나 연대 나왔는데 나 서울대에서 교수까지 했는데 잘할 거야.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이 정말 큰 실패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초보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 3억 넘게 망한 다음에 처절하게 인정하고 2년 동안은 아예 주식을 안 했어요. 가상 투자만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리고 일상에 집중했어요. 운동하고 일기 쓰고 가계부 쓰고 2년 동안은 주식을 전혀 안 하고 계좌 다 삭제했어요. 그래서 제 어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의 일상과 루틴, 본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만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018년 말에 돼서야 다시 주식을 해요.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투자를 하고 나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망가진 거예요, 계좌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손해본 주식 계좌를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깔았어요. 예, 핸드폰이랑 컴퓨터 바탕화면에 제가 손실날 계좌를 그리고 손실이 났던 종목을 마이너스 79%짜리 그걸 캡처해서 컴퓨터랑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았어요. 매일 그걸 보고 출근하고 매일 그걸 보고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보고 반성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PTSD처럼 그 외상후 스트레스성 증후군처럼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이런 강한 감정이 제 뇌의 어떤 통제 능력으로 전두엽에 꽉 박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충동적인 투자, 조금만 위험한 투자를 하려고 나면 그 4년 전에 그 마이너스 79%의 어떤 그 악몽이 너무 순하게, 너무 확실하게 뇌에 새겨진 거예요. 해마체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2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아침에 그거 보고 출근하는데 일할 맛이 나겠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내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조금씩 진짜 정말 개미처럼 내가 마이너스 손실이 이만큼인데 이걸 내가 2년으로 계획을 짜서 하루에 이걸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700일로 나누어서 오늘 조금씩 회복을 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내 일상에 투자하고 2년 후에 발전돼 있는 모습으로 이걸 극복해보자 이런 식으로 장기 계획을 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서는 어떤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게 조금 바뀌셨나요? 바뀌었죠. 예전에는 정말 도파민형 투자자였다가 지금은 되게 초안전형 그 세로토닌형 투자자가 됐고, 전 2018년 그 12월에 다시 주식을 시작하면서 그 지금까지 보유한 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반 정도 갖고 있고, 반 정도는 그때 그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장기 투자가 원칙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올인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3억을 투자할 때 3종목에 올인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30종목 이상의 그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절대로 한 번에 500만 원 이상은 매수하지 않고, ETF, 채권, 금, 달러, 주식 이런 식으로 그 분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계속 배우고, 미래 에셋 그 애널리스트 만나서 공부 수업 듣고 세미나 듣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러니까 잘 고수들의 방식을 따르고 주식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지금 천천히 겸손하게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는 게 2016년 가장 실패했을 때와 4년 전과 5년 전이군요. 가장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주식 이제 중독, 주식 투자자들에서 내가 이거 지금 중독인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루 종일. 네, 맞아요. 어느 수준이면 이걸 중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국제 학회에서 공식적인 주식 중독 진단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학회 인정을 아직까지 받은 건 아닌데요. 외국 논문에도 주식 중독에 대한 자가 진단이 나와 있질 않아서요. 행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을 제가 리퍼런스로 해서 15가지 주식 중독에 대한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 첨부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15가지 중에 7가지, 8가지 이상이면 주식 중독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걱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하루 종일 내가 이거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출근해서도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비트코인까지 하느라 24시간 내내 내가 다른 일상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가족이나 친구들하고도 이것 때문에 갈등을 벌이거나, 대출, 신용미수, 사채, 아니면 지인들한테 돈 빌려서 이렇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주식 중독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급등주 검색기가 깔려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분, 선물 옵션 이런 거, 아니면 신용 미수로 풀 매수해가지고 주식을 위험하게 사본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인터넷에 있는 제가 만든 주식 중독 자가 진단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의 주식 중독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일상에서 이 정도면 좀 주식 중독인 것 같은데, 하루에 진짜 수차례 핸드폰을 본다거나 이런 정도면은 일상에서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애매한데 내가 중독까지는 아닌데 나 이거 괜찮은 건가 애매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일상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없는지 확인하세요. 내가 근태가 꾸준히 잘 유지되고 있는가, 회사에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 없는가, 내가 밤새 미국장 본다고 회사에서 존 적이 없는가, 아니면 주식 문제로 친구들, 지인, 가족, 연인들과 싸운 적이 없는가. 이게 있다고 한다면 빨간불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주식이 아니라 어떤 일상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일상을 바로잡아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100번, 수백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착각하는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깨끗하고 굉장히 현명한 판단으로 몇 번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수들일수록 장기 투자를 하고 고수들일수록 매매를 적게 해요. 근데 초보자들은 반대로 하죠. 오늘 살았다가 1시간 후에 팔고, 그런 다음에 또 사고, 그러다가는 하루에 하한가를 2번 맞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계속 내동매매를 하게 되고, 내가 고수도 아닌데 데이트레이더식으로 오늘 사서 오늘 팔고 하다 보면은 손실만 쌓여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선 뇌를 쉬게 해주고 이완시켜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라.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돈을 모르는 멘탈은 분명히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내가 너무 불안하거나
내가 너무 강박적인 사람은 주식 투자에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빨리 결과를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너무 완벽주의를 하는 사람들 나는 200% 아니면은 완전 상패야. 나는 완전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흑백 논리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좀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은 이 멘탈을 좀 다스려야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장기 투자를 기다릴 인내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감성 투자가 아닌 이성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주식을 보통 사는 이유가 친구가 이거 추천해줬다. 아니면 찌라시, 카카오톡 찌라시. 아니면은 내 친구가 이번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데 나도 해볼까? 보통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투자라는 거는 언제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사고팔이를 결정할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왜? 그런 식으로 항상 본인한테 질문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멘탈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반토막 났어요. 네. 그러면 주식도 지지부진하고요. 그쵸. 그래서 투자자들 약간 불안한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공포장에서 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 투자라는 거는 누구나 실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다른 사람들은 돈 다 벌었다고 하는데 나한테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폭락장에서는 이게 너무 공황의 패닉 셀링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폭락장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회복이 될지 이거는 결국 흐름이 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물타기를 할 때와 손절을 해야 될 시점, 그리고 홀딩을 해야 될 시점, 그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초보자들은 자기 생각은 틀렸다고 봐도 돼요. 내가 폭락장에서는 이미 멘탈이 마비가 돼 있거든요. 폭락장에서는 내가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밥을 먹거나 게임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뇌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는 초보자가 패닉에 빠진 뇌로서는 무슨 판단을 해도 다 틀렸어요. 다 오답이에요. 그럴 땐 차라리 게임이나 하거나 취미생활이나 즐기는 게 낫습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해도 대부분 안 좋은 선택을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그냥 프리징을 시켜놓고 홀딩 시켜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걸로 뇌를 쉬게 해주고 이완시켜줘라. 그리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쉰 다음에 조금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쉬어야 돼요. 3개월에서 6개월은 쉰 다음에 내 뇌가 패닉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뇌가 건강해진 상태에 다시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지금으로서는 100점100패입니다. 폭락장에서 초보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100점 100패예요. 무조건 3개월 정도 있다 해야 돼요.